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요거는 이제 일반 사기업체도 다 해당되는데 공공기관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 뭐 경찰, 그 다음에 해경, 그 다음 국정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실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경력직 특채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원 동기가 일반 공채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실은 수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유료 강의에서 지금 무료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대다수의 이제 스피치 학원이나 이제 비전문적인 곳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기 과목 학원에 이제 비전문적인 곳에서는 이 지원 동기를 공채하고 특채를 구별 없이 해요. 그래서 뭐 그럴듯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이나 해경이라면 이쪽과 어떻게 뭐 교류를 하다 보니 뭔가 매력을 느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이 구별 없이 만들어주죠. 획일화되게. 그리고 이제 어필식으로 그 다음에 무언가 감성에 호소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비전문적인 곳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차이점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심층 면접은 NCS로 전부 다 통합됐습니다. 통합돼서 이 NCS 관련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쪽 분야 이제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나 경찰 조금 하다가 면접관 해봤어, 뭐 해경 하다가 면접관 해봤어, 아니면 뭐 나는 논술 하다가 면접 준비를 면접 가르쳐 뭐 이런 식의,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채용 프로세스를 이제 표준화 작업을 했고 그 안에서 심층 면접이 표준화가 됐어요. 벌써 이걸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안에서는 1에서 8단계로 분류하게 돼 있어요. 이제 지원자들의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를. 그런데 공채는 3에서 4 수준을 요구하고 이거는 이 해당 직무에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기준이에요. 일반인. 그러니까 경찰이나 해경에 지원하는 공채 있죠. 공채. 경력직 특채 말고 공채분들은 일반인이라는 기준 하에 시험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경찰이나 해경 하다가 면접관으로 몇 번 투입돼 봤다고 해서 면접 강의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가 경찰이나 해경 또는 국정원이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할 때 자신의 직무 선입견을 수강생들한테 주입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 기준점이 아니죠. 답변을 할 때 기준점이 그 해당 업무를 해본 사람들의 일부 선입견이 반영된 형태로 들어가요. 이거를 제일 경계하는 형태, 이걸 이제 경계하려고 NC에서 표준화 작업을 했던 건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해서 생략하는데 일반인 기준점이 일반인.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일반인 기준점으로 이 내가 뭐 경찰인 해경이든 국정이든 대통령 경호실이든 본인의 답변의 기준점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근데 특채는 아니에요. 특채는 5에서 6 수준 단계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업무를 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경의 교통관제 봅시다. 저번에 재작년인가 우리 합격생 한 분이 이제 공군에서 관제사로 근무했어요. 통신 관제사로 근무하다가 해경에 이제 해경에서도 헬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쪽 관제사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특채죠, 특채.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다 해본 분이고 사실은 그 업무의 선후배들이 다 자기 공군의 선후배들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해봤고 이건 뭐예요?
A라는 조직체에서 B라는 조직체로 간 거고, 업무는 일단은 차이점이 좀 나긴 나겠지만 업무의 유사성은 동일한 거죠. 맞죠? 유사성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원 동기가 달라야 돼요. 네. 이거는 전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 동기의 필수 요소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A라는 조직체에서 왜 B라는 조직체로 옮겨오고 싶은지, A라는 조직체에서 근무했던 이곳에 직무회의감이라는 게 뭐였는지 반드시 지원 동기에 들어가야 돼요. 인식계기점. 인식계기점이 뭔지 설명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이거는 제가 무료 영상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 면접 비전문적인 강사들이 또 이상하게 이 말만 또 인용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 직무회의감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표현할 때 주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코칭했던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합격했던 저희 합격생 중에 한 분은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이쪽 대기업에서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업무가, 물론 이분은 특채는 아니에요. 특채는 아닌데 이제 직무회의감을 제가 예로 들려드리려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대기업에서 해외 이제 고액 기술자들 있죠. 그 이제 조선 관련 쪽인데, 이 해외에 이제 그 기술을 가진 고액 연봉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관리인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고액 기술 연봉자들, 외국 사람들, 이제 국내에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털을 잡아서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어디서 회의감을 느꼈냐면, 이제 그 고액 연봉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고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는 이윤 추구하는 사기업체다 보니까 이 고액 연봉자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게 되는 거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 불법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도의적으로는 좀 자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거예요. 그게 이제 직무회의감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느껴지는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운대 바닷가 가시면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주차장이나 파라솔 할 때 원래 공시된 금액보다 너무 비싸다고 몇천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자기들이 남겨 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 했냐면, 한철 장사다. 한철 장사고 뭐 한철 그 사람들은 그런 팁 개념으로 좀 받아야지 자기들도 먹고 살지, 그냥 기분 좋게 줘라. 나는 이제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준법 정신이 투철하거나 이 본인이 그런 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그분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좀 자책감을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계속 민간기업체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해야 되는 어떤 편법들 있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들이 자기한테는 계속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편법을 동원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또 이제 직업적 포지션이 약간 흔들리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희 예전에 합격생 중에 한 분은 군함 설계자였거든요. 군함 설계자니까 그분은 뭐 직업이 철밥통이죠, 거의. 근데 엄청 고액 연봉자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몇 년 차 되고 나서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계속 이제 군함 설계하고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없고 어떤 회사의 부품 같다는 느낌을 들었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서 이제 경찰에 지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적 포지션이 불안정해서도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조직체고 동일한 환경이라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느끼는 직무 회의감의 포인트 지점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비전문적인 곳이나 일반 수험생들이 스스로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직무회의감을 느꼈는지, 뭐 사전 인터뷰, 사전 진단 도구, 과제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제 코칭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들도 그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막 30명, 50명, 막 500명, 몇백 명을 모아놓은 비전문적인 곳에서 한 명 한 명당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성향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직무회의감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심층 면접은 기본적으로 1:1 코칭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전 진단 도구를 개발한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직무회의감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이 A 조직체에서 B 조직체로 움직이게 된 동기가 명확하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비전문적인 곳에서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B 조직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B 조직체가 얼마나 좋았는지, B 조직체의 장점에 대해서만 기술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만 얘기한 거예요. 반만. 근본적인 이 사람의 동기 부분을 지금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요소가. 근데 이 요소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뭐라고요? 동일한 환경 안에서도 직무회의감을 느끼는 지점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성향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는 개인의 인생관, 가치 기준점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회의감이 어느 포인트에서 들었는지가 설명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때 표현 양식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이 또 많아요. 네. 이전 직장에서 한 7, 8년 근무했다면 그 이전 직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정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애사심이라고 하죠. 애사심. 맞죠? 그리고 보람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 힘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 직무회의감이 들었고, 그러한 그 직무회의감을 바탕으로 내가 왜 비조직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가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니까 코칭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제 심층 면접은 정성평가 시험이고, 이 여러분들이 구술 있죠. 직무 지식을 평가받은 구술 시험이나 아니면 필기 시험은 전부 정량 평가에 해당돼요. 근데 시험의 난이도를 보았을 때 정성평가가 훨씬 더 어려운 평가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1차 필기나 구술을 준비하던 만큼 더 이상의 이제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심층 면접인데, 그냥 2, 3주 또는 뭐 한 달 정도 비전문적인 곳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우르르 가가지고 기출 자꾸, 여기 기출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개인에 관한 질문들인데,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인데, 그럼 기출이란 걸, 남의 기출이란 걸 다 빼와가지고는 그거 이제 앵무새처럼 획일화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경찰이든 해경이든 국정원이든 대통령 경호실이든 경력직 특채분들은 이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대신에 이제 그런 특채가 있어요. 경찰 중에 그 직무 경력 조건 말고 그냥 학사, 석사, 박사 이런 학위 조건으로 가능한 경력직 특채가 있거든요. 그거는 굳이 이 직무회의감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전제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필드 경험을 물어보는 조건, 또 하나는 필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프로파일러 면접에 있어서 심리학 박사다 이러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직무회의감이란 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채용 조건이 필드 경험 있죠. 필드 경험, 그 해당 직무 경험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특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직무회의감이라는 요소가 지원 동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직무회의감은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불만이나 이전 직장의 직무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치 철학과 성향을 바탕으로 어느 지점에서 회의감을 느껴서 이직을 하게 될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 회의감 인식 계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